오늘의 쇼뉴스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대법원 선고 사상 처음으로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당부에도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공개 강연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청와대가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 시행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상은 백색 국가 제도를 도입한 나라 가운데 한국만이 일본을 제외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WTO에 제소하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조롱조로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지도부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압수수색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한 자유한국당은 결정을 유보하고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정도박 혐의로 어제 12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승리가 혐의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오늘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찰에 소환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 등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이 사건 관련자 상당수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국 금지 대상에는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동생과 처남까지 포함됐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하고 계좌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출국 금지 대상에는 조 후보자 부인과 모친을 제외한 가족 일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의 딸 조 씨에게 2학기 유급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부터 6학기에 걸쳐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줬는데 검찰은 이를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딸 논문과 입시 의혹과 관련된 교수들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와 국제학술대회 발표 요지록에 이름을 올려준 공주대 김모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30여 곳 가운데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와 두 자녀가 함께 10억 5천만 원을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를 가장 늦게까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 핵심 타깃은 사모펀드 운영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자 소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당황스럽다는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조 후보자는 담담하게 청문회 준비에 전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제 하루에만 20여 곳에 달하는 동시다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에 대해 당혹감을 내비쳤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며 중도 사퇴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저는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로 인해 조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을 회피할 명분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출근길 윤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자들이 기다렸지만 윤 총장은 본인을 기다리는 기자들을 지나쳐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법조인들이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에 나선 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한 공식 행사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혼란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도 어려운 시절 장학금이 한 줄기 빛이었는데 최근 장학금의 의의를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 유감이라며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부정수급 논란을 겨냥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도 조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과 가족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은 중대 범죄로 수사 대상이라며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조국의 말로 조국에게 묻는다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남을 질타하고 면박주려던 모든 논리와 명분이 현실에서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법무부 장관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렇게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말은 결국 조 후보자 본인에게 화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장관직을 유지하며 검찰 수사를 받았던 과거 조윤선 전 장관을 향해 날린 SNS 메시지는 이런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2년 전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문학의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를 받던 당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향해 무슨 낯으로 수사를 받는 거냐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장관직을 유지하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번엔 취재진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조 후보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장관이 수사받을 때는 내려오지 않고 수사받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후보자는 3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 후보자를 두고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했던 만큼 음주운전 단속을 총괄하는 경찰청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인데 이번엔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조 후보자가 다양한 의혹과 논란에도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자신의 과거 발언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라를 어지럽힌다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였던 자유한국당은 일단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에선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는 검찰을 적폐로까지 몰아세우며 이번 압수수색이 조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법무부나 청와대나 그런데 전혀 모르게 언론만 알게끔 하고서 전격적으로 서로는 한 군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작전을 전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청문회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었던 한국당은 일단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책무인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엔 명분이 부족한 데다 자칫 보이콧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한국당에선 조 후보자 아내가 반드시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가족은 절대 안 된다고 맞서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피의자인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 상황,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리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호정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현장 분위기 좀 전해 주십시오.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6번의 심리 끝에 오늘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한산한 모습이지만 취재진들은 어제부터 준비로 분주했고 집회 참가자들도 곧 대법원 근처로 속속 모여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대법원 인근에 경비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오늘 선고는 TV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34억 원어치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것인지 그 여부입니다. 하급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먼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항소심에서는 이 말 3마리가 최 씨에게 넘어갔고 뇌물의 대가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 최 씨는 징역 20년에 각각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이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고 무엇보다 삼성의 승계 작업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말값 34억 원이 뇌물 액수에서 빠지면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이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50억 원을 넘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삼성도 긴장감 속에서 선고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고 감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수천만 원대의 도박을 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2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승리는 이중 원정 도박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찰에 소환되는 가운데 외국인 재력가들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2년 만에 1,000억 원을 번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에 줄줄이 붙잡혔습니다. 집에서 나온 돈만 153억 원이나 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큼직한 상자들을 옮깁니다. 상자에는 5만 원권으로 153억 원이 담겼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12명 중 1명의 집에서 나온 돈만 이렇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등에 서버를 두고 여러 개의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 왔습니다. 판돈은 약 1조 7천억 원대, 수익금은 1,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옷을 파는 사이트로 위장해 경찰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그럼 이제 PC방에서 아이디를 부여를 받고, 그다음 PC방에 이제 온 손님들한테 다시 아이디를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범죄 수익은 대부분 유흥비로 쓰거나 부동산을 사는 데 썼습니다. 경찰은 12명 중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전 여자친구의 거주지에 강제로 침입해서 폭행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배달 앱을 통해서 피해 여성의 집 주소를 알아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박인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중순 한 배달앱 고객센터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떤 전화번호로 음식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안 됐다며 주소 확인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객센터는 주소지를 확인해줬는데 알고 보니 해당 전화번호 주인과 헤어진 옛 남자친구가 주소를 알아내려 꾸민 일이었습니다.
이별 후에 여자친구가 머물던 곳을 알아내기 위해 배달 앱을 악용한 겁니다. 이렇게 주소를 알아낸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머물던 곳에 강제로 침입해 폭행을 했습니다. 이 앞에 경찰차가 오긴 온 것 같이 2대 정도인데 좀 이따 갔어 그래도 10분 이상? 한 20분 지금 거기. 다행히도 사건 전날 신변 보호 요청을 한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긴급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제압했습니다.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남성을 주거 침입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거주지를 알려준 배달앱 업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최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미국 측이 한미동맹의 악화까지 언급하며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청사로 불려들여 이러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연장현 기자입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어제 오후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반응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조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일 관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한미 동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이 반복해서 실망 메시지를 내는 건 한미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자제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우리 정부 입장을 알겠다며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초치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외교부가 미국 대사를 직접 불러 자제를 촉구한 것만으로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미 측은 또다시 우려 발언을 내놨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일 양측에 아주 실망했다고 밝혔고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간 익명으로 반응해오던 미 행정부가 이제는 공식 석상에서의 유감 표명으로 수위를 높여가면서 우리 정부의 조치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백색 국가 명단 제외 조치에 맞서 세계무역기구 WTO의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조롱하듯 비판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백색 국가 제도를 도입한 나라 중 한국만 일본을 제외 조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WTO에 제소하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오늘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가 진행됩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맥주와 담배를 넘어서 이제 과자와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까지 따지게 된 겁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식품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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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대사관 앞에 모인 100여 명의 자영업자들은 불매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동차, 우유, 술, 담배서부터 이제는 모든 식품, 가공식품까지 첨가된 일본산 첨가물 모두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방진복과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방사능 드럼통에 일본산 제품을 폐기하는 퍼포먼스도 이어졌습니다. 고추냉이, 카레와 같은 가공식품부터 과자나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색소까지 모든 첨가물 불매에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산 식품 첨가물 이 사용한 제품과 함량, 제조 공장과 일본 내 원산지를 밝히는 운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 소비자의 안전과 방사능 피폭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2달 동안 이어진 불매운동은 쉽게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일본이 규제 조치를 완화할지라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이어갈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상혁 충청북도 보훈군수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를
한국의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해서 논란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덕을 봐놓고 이제 와서 변덕을 부린다는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장 200여 명을 상대로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특강에 나선 정상혁 충북 보훈군수. 녹음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정 군수가 갑자기 위안부 얘기를 꺼냅니다. 위안부로 그걸 한 게 한국만 한 게 아닙니다. 중국도 하고 필리핀도 하고 동남아에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무슨 배상 가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한국은 5억 불 줬잖아요. 근데 자꾸 뭐 내놔라, 지금 뭐 어떻게 해라. 계속 한국 대법원에다 판결해도 이렇고 이거는 납득할 수 없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일본에게 받은 돈으로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변덕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 군수의 발언이 공개되자 충북 3.1운동 대한민국 100주년 범도민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족적 언사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성토했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친일 망언을 규탄한다며 군수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 군수는 본의 아니게 오해를 빚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독립유공자나 그 가족,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사과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논란이 된 역사서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일부가 소속된 낙성대 경제연구소 현관에 낙서를 붙이고 오물을 투척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연구소 건물에 원색적인 비난이 남긴 낙서와 오물이 투척된 것을 확인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의 이영훈 이사장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책 반일 종족주의를 출판했고 연구위원인 이우연 박사는 일본 극우단체의 지원을 받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연설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소집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4당이 표결한 개정안이 국회법을 무시한 강행 통과라고 반발해 충돌이 예상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여야 4당이 합의한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4명이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은 기권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원 300명은 현행 유지하되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를 28석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이 협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대안 논의를 제안한다면 언제라도 응해서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서 의결될 시점인 11월 말 이전까지 새로운 합의안을.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즉각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빠른 결정으로 국회에서 일어난 불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기대하겠습니다. 정개특위 활동이 오는 31일 끝나는 만큼 홍영표 위원장이 오늘 오전 소집한 전체 회의에서 여야 4당이 법안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 이 과정에서 반발하는 자유한국당과 충돌도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만약 집 주변에서 밤낮 없이 집회와 시위가 계속된다면 소음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우시겠죠.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호소하면서 어제 거리에 나섰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다양한 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노숙 농성하는 사람들도 있는 청와대 근처. 확성기와 마이크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렇게 매일 계속되는 집회 시위로 고통을 호소하는 청와대 인근 거주 주민 200여 명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청운 효자동, 사직동, 부암동, 평창동 주민들인데 이들은 집회 참가자들의 소음에 항의하는 뜻에서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들어올 때 차가 없어서 불광역으로 가고 기름역으로 돌아서 다시 들어와야 되고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못 참아서 제가 신고를 했어요, 경찰청에다. 그래서 좀 조용히 좀 해주셨으면 저희 아이들이 좀 수업을 받는데 좀 수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주민들은 인근 경복궁역까지 피켓을 들고 걸어가며 침묵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2년 전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광화문 인근에 신고된 집회와 시위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청와대 앞 100m까지 집회 시위가 허용되면서 소음이 밤낮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집회와 시위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보니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 주거권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MBN 뉴스 안배욱입니다. 프로야구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에서 2위 두산이 2경기 연속 선두 SK를 잡았습니다. 6위 KT는 5위 NC를 잡고 와일드카드 진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기선은 SK가 잡았습니다. 1회 최정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뽑고 3회 고정욱의 적시타로 추가점을 냈습니다. 하지만 두산이 6회 말 반격에서 최주환의 적시타와 박세혁의 3루타로 동점을 만들고는 허경민의 안타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압권은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던 8회 투아웃 만루에서 3루주자 오재원이 SK 배터리가 방심한 틈을 놓치지 않고 홈스틸에 성공했습니다. 짜릿하게 쐐기점을 뽑은 두산은 마무리 이영범이 뒷문을 잘 지켜 SK와 2연전을 모두 이겼습니다. 두산은 6연승 신바람을 내며 9경기 차까지 벌어졌던 SK와 승차를 4.5경기로 좁혔습니다. KT와 NC가 2대2로 팽팽히 맞선 4회 KT 박경수의 타구가 까마득히 담장을 넘어갑니다. 6회엔 로하스가 시원슬의 왼쪽 담장을 넘깁니다. 유한준의 선제 2점 홈런 등 대포 3방을 쏘아올린 KT는 와일드카드 진출권을 다투는 NC를 대파하고 한 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롯데는 윌슨의 끝내기 2루타로 LG를 꺾었고 하나는 키움을 잡고 6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영화 식스센스의 반전을 넘어서는 메소드급 연기력의 견공이 화제입니다. 태국 방콕의 거리, 개 한 마리가 한쪽 다리를 땅에 질질 끌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에 행인도 발길을 멈추고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려던 찰나 언제 그랬냐는 듯 벌떡 일어나더니 멀쩡히 다가와선 꼬리까지 살랑살랑 흔듭니다. 몇 년 전부터 이 개를 봐왔던 주민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간식을 얻어먹기 위해 쓰는 수법이라고 전했는데요. 능청스런 연기에 상이라도 줘야 할 것 같네요. 미국의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상하이에 중국 1호 매장을 오픈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깊어지는 와중에도 폭발적인 반응으로 오픈 4시간 만에 영업이 중단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장에 꽉 들어찬 사람들. 물건을 사기 위해 이리저리 밀치고 몸싸움까지 불사하는 모습인데요. 주차장에 들어가는 데만 3시간이 소요됐고 매장 주변엔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해 경찰까지 배치됐다고 합니다. 결국 코스트코 측은 오후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선 우리와 대조되는 모습에 과연 그 인기가 얼마나 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앵커가 방송 중에 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시위로까지 번졌다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춤추는 남성 댄서들의 모습, 멋진 게릴라 공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위의 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지난 22일 미국의 한 앵커가 영국 조지 왕자의 다음 학기 발레 수업을 비웃은 게 발달이 된 건데요.
이후 남성 안무가들을 중심으로 미국 공연계가 발칵 뒤집어졌고 SNS에는 소년들도 춤을 춘다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해당 앵커가 사과했지만 춤추는 소년들에 대한 차별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또 35살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31%로 늘면서 평균 출산 연령은 32.8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1.57명을 기록한 세종이었고 서울은 0.76명으로 가장 낮았는데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뜨거운 전우애가 느껴지는 두 남성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다른 한 남성을 업고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오르는데요. 가파른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같이 군복무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10년 전 폭발 장치가 터져 한 남성이 다리를 절단해야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다리를 잃은 전우를 업고 하이킹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뜨거운 이 둘의 전우애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경찰차 한 대가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움직이는데요. 한쪽 문을 열고 빠른 속도로 후진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경찰차 한 대가 차 문을 열고 뒤로 달립니다. 비틀비틀 후진하다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데요. 이어 멈추지 않고 또다시 차를 들이받곤 달아납니다. 미국 오하이오에서 흉기범죄 혐의로 도주하던 용의자가 경찰차를 훔친 건데요. 이 용의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아이들이 타고 있던 승합차 등 차량 3대를 들이받아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고 시민 10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용의자 또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용의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인 건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터키 테르메 지역에 있는 다리입니다. 갑자기 다리 한쪽이 와르르 무너지는데요. 다리 위에 있던 차 한 대와 지나가던 행인 2명이 그대로 강으로 추락합니다.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강물로 인해 다리 일부가 갈라지면서 붕괴된 건데요. 다행히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계속해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차츰 북쪽에서도 비구름대가 내려오면서 중부와 전북, 경북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도 많게는 100mm가 넘는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는 20에서 60mm,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 10에서 40mm, 그 외 전국 곳곳으로는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세찬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지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차츰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이 정체전선을 밀어내면서 잠시 약화되었다가 일요일쯤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한편 북쪽에서도 차츰 비구름이 들어올 텐데요. 따라서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밤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전북과 전남 북부, 경북은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오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3.6도, 안동은 2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전주 28도, 대구와 광주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중부 내륙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일요일부터 다시 남부와 제주도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